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비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은 가격과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소비재들입니다. 이를 필수 소비재라고 합니다. 이 필수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경기 침체 시기에는 지갑 사정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도 치약은 매일 써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유지됩니다. 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때 배당이 안정적인 필수 소비재 기업들은 방어주로 인식되곤 합니다. 이 같은 필수 소비재의 대표적인 기업 가운데 한 곳이 바로 세계 1위 치약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콜게이트 팜올리브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강한 기업 콜게이트 팜올리브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콜게이트 팜올리브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기업입니다. 1806년 영국인 이민자인 윌리엄 콜게이트가 미국 뉴욕에서 비누와 양초 사업을 시작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콜게이트는 1800년대에 비누의 특징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1840년대에 균일한 크기와 무게의 비누를 출시했습니다. 1857년에는 창업자인 윌리엄 콜게이트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인 세뮤얼 콜게이트가 사업을 이어받았는데요. 1860년대 아들의 손에서는 향기가 나는 비누와 에센스를 출시합니다. 1872년에는 여러 번 압축을 통해 쉽게 물러지지 않는 밀링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향기 비누 캐시미어 부케를 출시합니다. 오래 지속하는 향기 나는 비누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었습니다. 1873년에는 병에 담긴 치약을 팔기 시작했고 1896년에는 튜브에 담긴 치약을 소개했습니다. 튜브 치약을 처음 만든 것은 아니었지만 콜게이트는 튜브 치약의 대중화에 성공합니다. 콜게이트 치약으로 잘 알려진 콜게이트의 기업명은 콜게이트 팜올리브인데요. 이는 합병 과정에서 생긴 이름입니다. 이 팜올리브라고 하는 1898년에 BJ 존슨이 만든 기업이 있었는데요. 이 올리브유와 팜유를 혼합해서 만든 비누로 인기를 끈 곳입니다. 이 팜올리브 비누는 1900년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비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팜올리브사와 피트 형제가 세운 비누 회사 피트 브라더스가 합병을 하면서 1926년에 팜올리브 피트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1928년에 콜게이트와 또 합병을 하면서 콜게이트 팜올리브 피트가 됩니다. 결국 세 회사가 합병하면서 등장을 하게 됐는데요. 이 세 기업이 만난 이후에 1930년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953년에 피트를 빼면서 현재 이름인 콜게이트 팜올리브가 됐습니다. 오늘날 콜게이트 팜올리브는 치약으로 가장 유명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 치약 시장에서 41.6%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1위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 치약 외에도 세제, 그리고 애완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76년에 반려동물 사료 생산 기업인 힐스를 인수해서 또 반려동물 영양에 기반한 사료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콜게이트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가 200년이 넘는 기간 생존하는 과정에서 이 마케팅에 상당히 진심이었던 기업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에서 시작한 기업인데요. 1820년 당시에 뉴욕의 허드슨강 건너편인 뉴저지 저지시티에 공장을 세웠습니다. 현재 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저지시티인데요. 제 뒤로 이 저지시티의 랜드마크 가운데 하나인 콜게이트 시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콜게이트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이 시계를 약간 이동해서 이곳에서 현재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과거 자신들의 세탁용 이 팔각형 비누에서 영감을 받아서 팔각형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직경이 50피트, 그러니까 15m가 넘습니다. 콜게이트가 거대한 시계를 만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중간에 변형이 약간 있기는 했지만 처음 만들어진 것은 이 회사의 창립 100주년을 맞은 1906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계였다고 합니다. 콜게이트 비누를 홍보하는 문구도 저렇게 써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도 저런 문구들이 또 써져 있어서 워낙 그 문구가 커서 멀리서도 보이는 것으로 또 유명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이는 이 시계의 형태는 1924년에 변경된 이 구조물입니다. 뉴욕의 시민들 그리고 이 허드슨 강을 따라서 이동하는 이 배들에서도 자연스럽게 이 시계를 보게 됐고, 콜게이트는 시계가 갖는 이 정확성 그리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함께 홍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콜게이트의 광고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콜게이트는 광고의 진심인데요. 최근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24년 3분기에 순매출이 5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광고 규모가 7억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광고 규모도 전년 대비 16% 증가하는 이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또 슈퍼볼 광고를 집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규모도 크지만 이 타겟팅도 굉장히 전략적인데요. 예를 들자면 이 인도 시장 확장 과정에서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사례가 있는데, 인도의 영화배우 람비드 싱과 함께 협력을 해서 만든 광고가 유튜브 조회수 1,5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배우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이 치약의 상쾌함을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은 브랜딩의 진심인 코카콜라와도 약간 비슷한데요. 제품의 시장 점유율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 광고비를 늘리는 겁니다. 필수 소비재인 콜게이트 팜올리브는 미 연준의 금리 인하와 밀접하게 주가가 움직여 왔습니다. 통상 필수 소비재의 주가는 첫 금리 인하 전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 인하가 요구되는 경기 침체가 예상될 때 필수 소비재로 투자자들이 몰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리 인하가 실시되면 경기 부양의 신호탄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로 또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고, 필수 소비재의 주가는 하락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현재 이 콜게이트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콜게이트의 주가는 크게 봤을 때 상장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향해 왔는데요. 그런데 2023년 후반기 70달러 수준이던 주가가 올해 9월에는 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무렵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여기에 필수 소비재인 콜게이트가 가격을 올린다는 소식, 그리고 큰 폭의 순매출 증가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10월 27일에 발표된 2023 3분기 실적을 보면 순매출이 10.5%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었는데요. 당시에 이 제품 가격이 전년 대비해서 평균 9.5% 인상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상승하던 주가는 올해 9월 연준이 첫 금리 인하를 실시하던 그 시점부터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미국 경제는 첫 금리 인하 이후 경기가 실제로 회복할 것인지 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혹은 향후 미국의 금리 정책이 수정될 경우에 다시 이 필수 소비재가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5%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콜게이트의 2%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채 수익률이 내려오면 배당주에 대한 이 관심도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향후 거시경제의 전망과 함께 이 투자를 고민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녹화일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2025년 1월 1일인데요.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2025년 1월 1일에 첫 일출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